올해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남편은 펀쿨색, 이 와이프분도 올림픽 여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올림픽이 지금 일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자, 이 펀쿨스의 고이즈미 집안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옆나라 정치가인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이 정치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패러디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이제 말 하나하나에 많이 집중하는 모습.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이제 인지도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고이즈미 집안의 지금 이제 젊은 정치가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친구입니다. 예, 이 친구가 일단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현 일본 환경 대신입니다. 이 사람 배경을 모르고 이 얼굴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냥 젊은 친구가 그 정치가 친구고 일본 정치가 아니야 그냥 30대거든요. 이 친구가 3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의 이제 유머 사이트라든지 대한민국의 각종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패러디가 돼가지고 보기만 해도 웃겨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정신이 아니야 왜 그래? 우리나라 정치가 아니니까 옆나라니까 참 저런 사람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유명해졌냐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발언이 있죠. 환경 대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환경 이런 거 회의 나갔을 때 이제 환경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저 어떻게 환경 대신한 작작 말을 저렇게 하냐. 일본 내에서도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이즈미 신지로 어록이란 게 있어가지고 일본 내에서도 말을 하는데 앞뒤가 뭔가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앞에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같은데 A는 B입니다. 왜냐고요? A는 B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저게 대답인가? 이렇게 말한 것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도 펠로디 많이 생겼죠. 그것도 패러디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환경 대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일본 환경 대신에서 유행어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 친구가 원조가 아닙니다. 일본 환경 대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예, 바로 이 사람이요. 지금 도쿄 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이 사람이 예전에 아까 고이즈미 신지로의 아버지 고이즈미 주이치로 저 일본 전 총리 때 환경 대신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 환경 대신 유행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환경 대신이라고 하면 유리고시 나오죠. 생각이 나죠. 뭐냐? 쿨비즈. 쿨비즈. 쿨비즈라고 해가지고 여름철에 반팔 남방 입어도 괜찮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런 캠페인을 펼친 게 당시 환경 대신이던 이 고이케 유리코 쿨비즈로 유명합니다. 일본 회사원들 매너 때문에 그 여름도 정장 입고 다니다. 그거는 너무 불편하니까 쿨비즈 하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 친구도 이번에 뭔가 쿨이라는 이제 단어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오버랩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일본 환경 대신들은 지구온난화로서 쿨을 좋아하는가?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이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사람은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와이프분, 이 사람, 예, 오모테나시. 타키가와 크리스테르라는 일본의 전 아나운서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더욱더 이제 유명하죠. 두 명이 이제 그 결혼 발표할 때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고이즈미 신지로, 타키가 크리스테르. 그러니까 이걸 작년에 봤을 때랑 올해 볼 때랑 느낌이 다릅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 왜냐? 이게 무슨 발표 같아? 예전에 IOC 회의에서 도쿄에게 올림픽 개최권을 주세요 하는 연설에서 나온 게 이 오모테나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쿄 올림픽이 어떻게 됐어요? 중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기가 됐잖아. 당장에 열릴지 모르죠, 내년에. 그러니까 요즘 미디어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볼 때마다 올림픽 생각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명은 환경 대신으로 국회에서 이제 차기 총리로 가나요? 이미지도 괜찮았어. 또 한 명은 아나운서였는데 이제 올림픽 이미지도 있잖아. 일본의 올림픽을 갖고 온 여신이야. 올림픽 여신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랬는데 올해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남편은 펀쿨색부터 해가지고 뭔가 내실이 없어서 이미지가 내려가고 지금까지 허당이었다. 이 와이프분도 올림픽 여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올림픽이 지금 일본에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좀 en기가 바로 이런까지 표현을 쓰는데 뭔가 좀 운이 없어 보인다. 운이 나쁘다. 예전에 있잖아. 그 세계대전 때 도쿄 올림픽을 연상시키는 듯한 일본의 올림픽이 못 오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운이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미지가
180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이 씨를 볼 때 사람들은 이 사람 얼굴을 보지 않아요. 누구를 떠올릴까? 이 사람을 떠올려요. 아빠 고이즈미 주이치로를 더 떠올립니다. 아까 그 신지로라는 젊은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 뒤에는 이 고이즈미 주이치로라는 일본 전 총리의 배경이 이제 막 깔려 있단 말이에요. 우짜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이즈미 신지로 씨 얘기 아니에요 말고 고이즈미 신지로 씨의 배경을 좀 알아보자죠. 그렇죠. 오늘. 왜 펑쿨색자는 펑쿨색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됐는가? 그의 가정사를 보게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고이즈미 이제 그 집안에 배우하는 코타로, 장남, 차남 신지로. 이게 고이즈미 주인치로 전 총리인데 이게 이제 그 집안이네요. 왜 고이즈미 집안 오늘 얘기 들고 오느냐? 이 펑쿨색자가 유명한 만큼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고이즈미 집안 드라마. 그럴 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이즈미 집안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 박간혜가 얘기한 내용은 기존에 일본에 있던 역사 자료와 더불어서 일본의 논픽션 작가인 미야자키 마나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야쿠자와 일본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광고가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예. 일본 정치권이랑 일본의 예전부터 있던 야쿠자라는 조직과의 관련성을 묶어가지고 낸 책인데 이 책이 상당히 이제 좀 재밌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논픽션 작가가 쓴 책이라면은 신뢰성이 그렇게 되지 않나 한데 이 미야자키라는 이 작가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야자키라는 이 책 저자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야쿠자예요. 야쿠자 집안 사람이 논픽션 라이터, 작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취재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쓰는 것보다 뭔가 더 신뢰감이 가. 이런 이제 정치가에 관련된 일본 사람들의 내용은 좀 진지한 내용을 잘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약간 둘러 쓰는 게 많아요, 일본에서도. 사실 기반도 있고, 사실 기반이 아닐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이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누구나 오피셜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정치가 관련 이야기는. 왜냐면 그 사람들 이미지가 걸리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얘기할 때 뭐 중세 잼랜드, 봉건주의 사회다. 일본은 정치가가 세습이 된다. 뭐 일본 말고도 세습이 되는 나라가 다른 나라 사실은 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일본도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메이지 유신 이후로 특히 나온 이제 대두한 세력들이 자기 집안 뭐 대대로 이제 세습해서 세습 정치가들이 많이 있죠. 현재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 총리 또한 어찌 보면 세습 정치가 집안이기도 하죠. 아베짱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이 고이즈미 그 집안도 여러분들이 아까 그 봤을 때 아빠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잖아.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고이즈미 신지로 씨는 지금 4대째 정치가입니다. 아까 그 젊은 친구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3대째. 그 위에 있는 고이즈미 주니야 2대째. 그 다음에 그 위에 제일 처음에 정치를 했던 고이즈미 마타지로 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4대째 정치가를 하고 있는 게 이 고이즈미 씨 집안입니다. 위치는 일본의 요코스카라는 요코하마이잖아. 동경 옆에 요코하마가 있습니다. 그 요코하마에서 좀 반도가 있어요. 좀 튀어나온. 그 약간 좀 남쪽인데. 일본 사람들에게 요코스카라고 하면 그海軍 카레. 그렇죠. 해군 카레로 유명한 그 요코스카. 미군 기지라든지 예, 그런 이미지로 인지도를 갖고 있죠. 이 고이즈미 집안은 다른 일본 정치가랑 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뭐 아베 총리라든지 뭐 다른 아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본 기업, 오래된 기업과 많이 관련이 있다든지 일본의 근대화 세력 때 어떻게 그 빅 웨이브를 잘 타가지고 일본에서 권력을 잡아서 그걸 지금까지 세습을 하고 있는 게 일본 정치인데 고이즈미 집안은 조금 달라요.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냐면은 건설업이 시작입니다. 흔히 말하면 집 짓는 거 있잖아요. 집 짓는 거기서부터 전문 기술 장인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고이즈미 주인치로, 고이즈미 신지로 정치가의 선거구가 있는 요코스카라는 그 지역 쪽에서 대대로 건설업을 하던 집입니다. 옛날부터 건설업을 하던 그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성 뒤에 일본에서는 구미라는 한자를 붙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조직할 때 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용과 같이라는 게임을 할 때 무슨 구미가 많이 나오잖아요. 야쿠자 또한 구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본은 옛날부터 건설업 또한 구미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이게 일본에서 지금 유명한 대기업 오바야시 구미라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건설업 하는 그 회사 또한 회사 공식 명칭이 오바야시 구미예요. 예.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야쿠자 조직이냐? 아니 무슨 건설업 이름이 구미냐 이러는데 옛날부터 건설업은
구미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어떻게 조직한다, 뭘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건설업 쪽도 이제 구미, 무슨 조 이렇게 많이 표현을 쓰는데 고이즈미 그 건설한 동안 고이즈미 구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무관계한 것도 있는데 무관계이지 않은 어둠의 조직 그 건설업이 고이즈미입니다. 왜냐면은 이 요코스카라는 지역 또한 상당히 당시에 이권이 많이 얽혀 있었어요. 일본의 근대화 시절에. 이걸 약 100년 좀 더 넘은 시절로 가면은 왜 요코스카라는 데가 이권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냐? 일본 사람들 역사별 유명한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 나와서 카이코쿠 시나사이라는 이런 이제 유행어가 있을 정도로 근대화 시기에 배우는 역사예요. 그 장소가 요코스카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군비를 확충합니다. 요코스카는 제가 지금 미군 기지가 있다 했는데 미군 기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해군 기지입니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할 때 일본이 해군을 내보내거든요. 그 해군의 본부가 요코스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찌 보면 일본의 자본, 당시에 뭐 무기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요코스카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제일 큰 힘을 갖고 건설을 하던 게 고이즈미 구미입니다. 참고로 당시 일본군의 해군 기지에 건설을 같이 만든 것도 고이즈미 구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주이치로 씨의 선조가 일본의 옛날 해군 기지 그 건설업을 수주받아서 만들었어요. 요코스카라는 지역에. 그리고 그게 추후에 미군 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도 어찌 보면은 선조 때 이미 있었던 거죠. 이런 건설업으로 당시에 이 고이즈미 구미라는 이런 조직은 상당히 요코스카라는 지역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근데 반대 조직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라든지 그것 또한 당시 역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 조직을 억누르고 고이즈미 구미가 이 요코스카 지역을 어찌 보면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두각을 드러내게 되냐면 고이즈미 마타지로라는 사람이 고이즈미 구미 내에 있는 자손인데 그 사람이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 사람도 역사 인물이니까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얘기할게요. 이 사람입니다. 고이즈미 마타지로. 건설업 한다는데 왜 정장 입고 있어요? 정치가예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유명한 정치가인데 왜 유명할까? 문신을 한 정치가로 유명합니다. 정치가인데 문신, 이레즈미가 있어. 몸에 문신이 있으면은 대충 아시죠? 그 사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정치가는 왜 문신이 있을까? 그래서 위로 딱딱딱 가다 보니까 아하! 문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었구나. 부모님이. 그래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문신 있는 정치가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도 결혼을 했습니다. 왜냐면 결혼을 해야지 현재 고이즈미 집안 내려올 거 아니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신 와이프분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몸이었어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대를 이어야 되니까 이분은 첩을 둡니다. 그래서 첩에게서 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첩에서 나온 딸을 본가 고이즈미 성을 주고 키웁니다. 참고로 첩은 내처지입니다. 아이를 낳고 내처지입니다. 딸로 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일본도 남성주의입니다. 남존 여비 상당히 심한 나라예요. 그 따님이 잘생긴 남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어떤 남자에 꽂혀가지고 그 남자 아니면 안 돼. 따님한테 이기는 아빠 없잖아요. 그래서 고이즈미 마타지로 씨가 알겠다. 그 남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남자를 데려와서 너 결혼하면은 성을 바꿔야지. 우리 고이즈미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흔히 말하는 대릴 사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고이즈미 주니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이즈미 주니야입니다. 고이즈미 주이치로 전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닮았죠. 고이즈미 마타지로 정치가였잖아. 그럼 그 사람의 아들이 되겠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이즈미 주니야 씨랑 아까 말한 그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 바로 고이즈미 주이치로라는 일본의 전 총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3대가 정치가 집안으로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똑같이 선거구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코스카라는 그 지역구를 세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고이즈미 주이치로 씨 또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주이치로 씨는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중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고이즈미 주이치로 씨는. 일본의 엄청나게 큰 제약회사 따님과 중매를 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결혼해서 뭐 아이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장남이 바로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고이즈미 코타로 씨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낳은 차남이 이 고이즈미 신지로 씨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차남을 낳고 1년 약간 지난 이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이즈미 이 주이치로 씨는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없었어요. 기억이 있으십니까? 포스트 레디 없어요. 없었습니다. 예, 왜냐면 없습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독신으로 살아옵니다. 지금도 독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 혼자서 어떻게 키워요? 이 사람 정치가잖아. 바빠요. 그럼 누가 키워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고이즈미 주이치로 씨의 누나가 키웁니다. 고이즈미 미치코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두 명, 고이즈미 코타로, 고이즈미 신지로라는 고이즈미 주이치 씨의 두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냐? 얘기를 안 했어요. 고모가 엄마인 척하고 키우는 거예요. 학교에 뭐 일이 있어. 내가 엄마니까 가. 우리 아이가 뭐 해. 내가 엄마니까 해. 다 했어요. 그게 고이즈미 주이치로의 누나가 한 일입니다. 나는 네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고모다. 이걸 언제 알려지냐? 이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중학교 올라갈 때. 그때 알려지는 거예요. 장남은 나 알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눈치가 좀 빨라. 이 친구 4살쯤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알아요. 근데 이 친구는 1살 때 이혼을 했단 말이야. 부모님이. 그러니까 몰랐는데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펑쿨 색자는 중학교가 되어서 자기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 고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그 충격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엄마는 저 엄마밖에 없다. 그러니까 고모를 아직까지도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참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예, 미치고 씨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아빠가 정치가라면은 장남이 정치 가문에 있는 게 정상이잖아. 그죠? 맞아.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면 4대째 또 정치가를 시키고 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 고이즈미 주이치로 씨는 자기 아들들한테 정치는 드럽한 거니까 니들은 정치하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거 실제로 오피셜입니다. 이 자제분 두 분이 일본에서 인터뷰할 때마다 우리 아빠는 나한테 정치를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남이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예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배우하고 계시잖아요. 배우하고 있죠. 아빠가 정치하지 말래. 그러면 나는 배우를 하겠어. 그래서 지금 이 아저씨 장남은 배우입니다. 일본에서. 예.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예. 이 아저씨가 현역 총리일 때 배우였어요. 응.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게 없거든요. 정치가 누구 집안의 아들이면은 뒤에 비서관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구 세습 준비하다든지 유학 간다 그러는데 그냥 아들은 그래 아빠 정치하지 마? 안 해도 돼? 응 아들 하지 마. 그럼 난 배우를 하겠어요. 그래서 배우로 데뷔를 하게 돼요. 아버지 총리일 때. 그래서 상당히 일본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좋은 배역을 받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정치가 할 때는 눈치 보여가지고 뭐 주연하는 그런 건 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정계 은퇴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연기도 좀 물이 올랐네 이래가지고 지금이야 좀 알려진 배우지. 아버지가 정치가 현역일 때는 그냥 저거 어떻게 아빠가 정치가니까 그 유명 사람 배우도 한번 해보려고 어디 이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잘 나가는 배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일단 장남은 안 한대. 런을 했어. 그런데 차남 야 너 정치하지 마라. 이런데 차남이 나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정치계에 데뷔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고이즈미 집안의 정치 이력을 장남이 아닌 이 차남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딱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 형이랑 동생인데 이 둘은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둘 다 똑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관동학원이라는 이 학교인데 초, 중, 고, 대, 일관 사립학교입니다. 와우. 그래서 일본 손님 할 때 고이즈미 신지로 씨를 지금 환경 대신 얘기할 때 학벌 나쁘다 얘기하는 그 이유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대학 스킬이 되는 데인데 왜 거길 가냐면은 집이랑 가까워요. 흔히 말하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학교는 초, 중, 고, 대 다 있대. 그러면은 쭉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야구만 했었어요. 이 집안 자제분들. 아빠는 정치가야. 그리고 장남이 형도 고등학교 때 야구 했는데 형은 야구를 그만둡니다.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생 입장에서 감이 올 거 아니에요. 아빠는 3대째 정치가야. 형은 야구하다가 부상으로 이제 난 야구 안 해. 난 배우 할 거야. 야 잠깐만. 나는 뭐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동생이 생각해보니까 본인의 진로는 하나밖에 없었다. 정치가밖에 없었다. 라는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치가를 지망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럼 이것만 들으면 아니 뭐 그래도 뭐 여기까지 뭐 평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고이즈미 주인시로 전 총리 씨의 자제분이 지금 2명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혼한 그 전 와이프분 뱃속에는 6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즉 뭐 임신 중에 이혼을 했어요. 어머. 그리고 이혼하고 싱글 마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맞아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선 퐁쿨색
그 신지로 씨 동생이 있다고. 동생이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연을 끊었다 했잖아요. 이혼을 해서.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결혼할 때 와이프가 남편 성 기본으로 따라가잖아요. 대릴 사이가 아까 말한 아닌 이상. 그래서 성을 따라가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야. 이게 소송이 붙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이냐. 친자권, 그러니까 양육권 소송을 붙어요. 그래서 이혼한 그 와이프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 있던 아이는 와이프분이 혼자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이즈미 씨 집안에 숨겨진 세 번째 자식이라는 표현입니다. 고이즈미 주인씨는 정치가잖아요. 정치가가 이혼을 했다 이러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 자기 집안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리는 인간이 어떻게 일국을 다스리겠어? 라고 상대 진영에서 공격하기 쉽지 않을까? 야, 그런 사람들 있네. 안 그래? 있네. 이게 어떻게 결혼을 실패한 남자가 나라를 집안도 에바네. 이런 말 나오지 않을까?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이 고이즈미 주인치로라는 사람이 정치권에서 올라갈 때 있잖아. 장난이 아니었어요. 야, 저 이혼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 근데 총리까지 갔잖아. 고이즈미 주인치로가 선풍적인 인기로 이거 있잖아. 사자머리로 일본을 자민당을 때려 부순다. 내가 개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각종 주간지부터 있잖아. 이거 사진 찍는 애들 있잖아. 파파라치. 이혼한 와이프한테 다 달라붙습니다. 남편 어떤 사람이었나?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당신이 이혼한 그 남자가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됐는데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붙었는데 이혼한 그 와이프분은 정치계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인터뷰 응하지 않습니다. 정계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일본이란 사회에서 이혼녀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의 정치 생명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 나와요. 아까 그 말한 그 세 번째 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입니다. 언제? 결혼식을 했어요. 지난 2010년도 초반에. 이 두 남자의 동생 있잖아요. 성이 다른 그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누가 참석을 하느냐?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참석을 합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계 은퇴를 했으니까 가서 참석을 해서 얼굴을 내비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치 은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갔다. 아니면 혹은 뭐 이제 고이즈미 주니치로도 집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갔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전 이혼할 때도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가 너무 고돼서 이혼을 시켰다. 저 애는 안 된다. 이랬는데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괜찮다. 이래서 보러 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만났냐? 바로 이 사진. 이 두 명,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결혼을 할 때 또 초청이 된 거예요. 성이 다른 세 번째 아들도 와, 장남도 와, 고이즈미 주인치로도 와, 그 엄마. 왜냐면 이 친구를 생모는 따로 있잖아. 이혼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엄마도 부르고 해서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펀쿨색좌.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친부모님한테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의 어머니. 이 펑쿨색자의 고이즈미 신지로 씨의 어머니는 본인이 아기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신 고모, 고이즈미 미치코 씨가 진짜 엄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가게가 복잡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환경 대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제 아나운서, 네, 연상의 아나운서랑 이렇게 결혼을 해. 하지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 도쿄 올림픽이 아웃이 됐어. 본인 또한 정치가 생명이 상당히 지금 어찌 보면 환경 대신이긴 한데 임팩트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 고이즈미 신지로 씨는 최근에 이제 그 있잖아 쓰레기 봉투에 그림을 그려서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을 응원합시다 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화제가 된 정책 중에 하나죠. 일본의 쓰레기 봉투 완전 유료제. 다만 지금 상당히 일본 사람들이 이 펑쿨색자 고이즈미 신지로 씨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씨 있잖아.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정계 은퇴하고 나서 뭐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핵 발전소 있잖아. 위험하다. 이거 다 없애야 된다. 본인이 총리일 때는 핵 발전소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자민당이니까. 자민당이니까. 근데 정계 은퇴했잖아.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일본에 있는 핵 발전소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안 좋다. 라고 어찌 보면 환경운동가 멘치로 연설하고 다닙니다. 이게 고이즈미 주니치로 씨의 현 상황입니다. 김파츠 제로. 일본의 원전 제로 정책을 계속 믿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현 자민당이 아닌 어찌 보면은 일본의 현 야당과 같은 논조를
이 전 자민당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씨가 은퇴하고 말하고 다니고 있고 지금도 강연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다닙니다. 유명해요, 일본에서는. 그런데 그 아들이 환경 대신이잖아요. 엄청나게 질문이 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 대신 아버지 고이즈미 전 총리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당신은 환경 대신이잖아요. 자민당은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환경 대신 자민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빠랑 아들이랑 어찌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는 이유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고이즈미 신지로를 환경 대신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고이즈미 전 총리가 뻔히 탈원전 정책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이 친구도 지금 자민당 소속의 환경 대신이란 말이야. 당과 본인, 그 다음에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선택을 할까 쪼는 거예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 친구를 젊은이들 불구하고 입각시켜가지고 환경 대신으로 만들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일본 정치계도 물고입니다. 고이즈미 구미부터 시작된 이 고이즈미 집안도 그 지역 정치예요. 카나가현 요코스카 미군 기지가 있는. 그 다음에 현 아베 총리는 저쪽 큐슈 쪽이랑 그 야마구치현 그쪽 정치가. 그 다음에 큐슈 쪽은 아소따로 정치가 있잖아. 일본 각종 지역마다 세습된 정치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차기 총리 누구, 다음 정권은 누가 잡을까? 누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잡냐?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차기 총리 후보 중에 제일 유력했던 게 바로 이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 환경 대신 되기 전까지는. 잘생겼어. 뭔가 있어 보여. 그랬는데 환경 대신이 되고 뭔가 까발려 치고 뭐지? 저 친구 말하는데 실이 없어 보이네? 펀쿨색 뭐지? 처음엔 결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모테나시 도쿄올림픽 저 와이프 볼 때마다 지금 개최가 못 될 수도 있는 도쿄올림픽이 생각나. 지금 이 고이즈미 신지로 씨의 현 상황 정치적으로는 아버지랑 어찌 보면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도 있고 대외적 이미지 본인의 말 당장이 지금 환경 머리 아프지 않을까. 이게 이 펀쿨색자의 현 상황입니다. 요시. 자, 그래서 오늘 이 펀쿨색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집안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현실이란 거는 어찌 보면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일 수도 있고 더 어찌 보면 잔혹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이 고이즈미 집안 자체도 상당히 역사가 복잡합니다. 당장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 전 총리가 되고 나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본에서는 대표되는 게 우체국 민영화, 유세민営化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우체국을 깨부순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국을 일본에.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왜? 본인의 선조, 윗대가 무슨 담당일을 썼습니까? 정치가 할 때. 예, 우정국 담당 대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관료들과 엄청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이즈미 전 총리가 돼서 우체국을 깨부쉈을 때, 민영화를 시켰을 때 복수다. 이런 말도 일본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복수. 그 다음에 또 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또 한 굵직한 국제사회 일이 하나 더 있죠. 북한 방문. 김정일 당시 정권일 때 일본 총리에서 최초로 북한에 가서 악수하고 왔잖아요. 고이즈미 총리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야가 북한 관련 정치가 일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고이즈미 준이치로라는 사람이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한 이 일 자체가 그 윗대 혹은 그 한 번 더 윗대 할아버지랑 아버지 정치가들이 못한 거를 그 사람이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출신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의 아버지 대리사였던 고이즈미 준이야 씨의 출신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이런 고이즈미 집안의 내력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것도 신진 정치는 아니죠. 지금 4대 정치라고 했으니까 신지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정치가가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짤방으로 유명한 이 펀쿨색이라는 사람이 어떤 집안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자라나서 지금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챌린지를 받고 있다. 아버지랑 대립각을 세우는 미디어 앞에서 지금 본인의 위신과 본인의 정치 생명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하고 있다는 게 일본 현 주소라는 거죠. 당장의 차기 총리 1후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부상할지도 모르겠네요. 왜? 집안이 고이즈미 집안이잖아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죠.